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임진년 기유월 병술일 경인시에 해당합니다. 출생시는 인시나 오시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금이 왕한 6월에 태생을 하였습니다. 6월은 결실의 계절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알곡과 쭉정을 가리는 시기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 것입니다. 완성의 계절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환경을 탓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태어난 월은 태어난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월이 추분이 지난 6월이기 때문에 유중 신금이 사령하는 것입니다. 신금은 완성품이고 결실인 것입니다. 신금이 임수를 만남으로 해서 신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금은 임수를 만나야 도시의 주옥이 되고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에 임수를 만나 신금과는 잘 조합이 되고 있어 귀한 사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금과 임수는 이 사주에서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과 임수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 발휘가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유중에 경금이 투관하여 편제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제격이 성격이 되면은 전형적인 사학과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편제격이 파격이 되어 사학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사학가가 아닌 것이 바로 편제격의 파격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제를 설하는 임계, 갑을, 병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임계, 갑을, 병정은 관성, 인성, 비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주의 격국 구조가 관인상생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관인상생이 되는 구조로 이 사주는 편제, 용인격에 해당하는 사주로 입격되기 때문에 조직의 수장이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제는 매우 통이 크고 대담하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신과 임수가 결합되면 상품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꾼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조직을 운영하지만 항상 이해득실을 따져 주판을 튕기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주에 임과 신이 기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판, 착각, 시행착오를 저지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금이 왕한 6월에 태어나고 진토가 진유합금으로 토생금하여 금이 더욱더 왕해지고 일지의 유술, 금방국을 이루기 때문에 금이 패왕하여 시지에 임목을 쓰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임목이 이 사주의 용신이기 때문에 임목을 도우는 수나 임목을 보호하는 화는 희신이 되고 임목을 극하는 금은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목은 이 사주에서 문곡기인, 학당기인, 천덕기인에 해당하고 이 사주의 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화 운에서 크게 발복을 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또한 사주에 변경성이 있어 성정이 매우 급하고 의협심이 매우 강한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병술일주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성정이 매우 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술은 백호대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가 매우 센 사주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임진 괴강살까지 더하고 있어 짐승으로 말하면은 무서운 뿔과 이빨을 가진 맹수와 같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공격성까지 가미되면은 이웃나라를 침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세가 강한 괴강, 백호, 양인이 겹쳐지면은 난폭해지고 성급해지고 강렬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폭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 강한 월에 태어나거나 금이 강한 사주는 검찰, 경찰, 금융, 군인, 보안 이런 계통에 잘 어울리는 사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통제하고 제재하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감찰하고 감시하고 구속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진과 병술은 천라지망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주에 큰 거물을 갖고 있어 포획하고 사냥하는 그런 성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게 작용하면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포획하고 사냥을 하지만 귀신으로 작용하면은 자신이 포획되고 사냥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임진의 진은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흉신으로 작용하고 병술은 이 사주에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이 주도하는 시기에는 자칫하면은 자신이 포획되고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의 기름은 용신 중심으로 대운과 세운과 오른을 살펴보면 푸틴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동맹을 강화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외교와 동맹 강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울루를 살펴보면 현재는 정사대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사대운은 화대운이기 때문에 희신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화는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사화는 원국에 들어오면 사유합금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신인 사화가 희신으로 변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 배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오미가 공망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 혹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과 사이에서도 인연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화는 원국에 들어오면 영임합이 되어 정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정사대운은 매우 불길한 대운인 것입니다. 2022년 이민년에 임하면 임목용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자존심이 매우 강화되는 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든지 자존감에 훼손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니 들어오면 대운과 인사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곧 이어지는 계묘월에 임하면 묘목은 목생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푸틴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림에 차질이 생기고 주변으로부터 배신 배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은 푸틴에게 오히려 치명상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갑진월에 임하게 되면 진토는 진유합금이 되어 더 이상 자신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주는 금이 희신으로 작용하는 사주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양력으로 4월에 임하면 푸틴은 전쟁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침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운이 사화가 들어오니까 사화는 이 사주에서 급살 대운인 것입니다. 급살은 급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기운인 것입니다. 이것과 사주의 인목이 인사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공이라는 엄청난 야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목이 죽고 금이 주도하는 운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의 금의 귀신이 살아나면 금극목하여 푸틴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사화가 원국에 들어오면은 사술 원진이 되고, 또 인목이 원국에 들어오면은 인유 원진이 되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이 원진 기문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진 기문이 작동하면은, 좋게 작용하면은 머리가 비상하게 발휘되지만 나쁘게 작용하면은 오판하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2월에는 원진 기문이 희신으로 작용하다가 3, 4월에 들어서면 기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월달은 목이 주도하다가 3, 4월에는 갈수록 금이 주도하기 때문에 원진 기문이 기신으로 작용하여 자신이 한 것이 엄청난 착각이었고 오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